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려운 내용 잘 소화하셨죠? 지난 시간 얘기 들어보니까 그 4단 7정 논쟁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4단이라는 말은 맹자의 공손투 상에 나왔던 말이고요. 7정이라는 말은 예운편에 나왔던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후세 성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참 서로 다른 입장들이 보여졌고요. 우리는 또 그 후세의 입장에서 이들에 관해서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나 심각하거나 따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리학이라는 굵직한 학문에서 또 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는가 요지를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길이 잘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점수로 연결되는 그 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스킵하지 마시고 완전 집중하셔서 다 함께 좋은 성과 있기 바랄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51쪽 준비되셨나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지문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문 길어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잘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래요. 자, 갑과 을은 조선시대의 윤리사상가들이다. 이들의 관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번 발문에서는 조선시대 윤리사상가라고 힌트를 열어줬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에 따르면 이와 기는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셨네요. 자, 이 얘기를 보니까 이와 기라고 하는 것, 이는 어디에나 담길 수 있는 물이에요. 통하죠. 하지만 이 이는요, 특수한 형태의 그릇에 담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려면, 현실에서 물을 마시려면요, 동그란 컵이든 길쭉한 컵이든 넓적한 컵이든 그 그릇에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는 어떤 컵에든 담겨요. 통하지만 특수한 형태의 기에 담겨야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분리, 개별, 이걸 강조하는 게 누구였었죠? 이황 선생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거기다가 이게 호발이 안 되는 건요, 이는 운동성이 없기 때문이죠. 기만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한 문장에서요, 이통기구, 이기지묘, 기만 운동성 갖고 있음, 따라서 기발 이승 1도 설만 맞음 이라는 세 가지 단서가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선생 나왔어요. 시원하죠? 그러면 그런데 을이라는 학자는 이와 기가 빨간색 해도 될까요? 섞일 수 없어요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입장에서는 노란색으로 쓸까요? 불상리를 더욱 강조한 반면에 이 을의 학자는 불상잡을 더욱 강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인정하지만, 그럼 사실 갑과 을 나오고 조선시대 윤리사상가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다 아시죠? 을은 이황 선생이겠네요. 그래도 더 갑니다. 갑이 보기에 을의 이러한 주장은 물과 그릇이 모두 움직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물 마실 때 내가 컵으로 움직이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옮겨 다니면서 컵에 담길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어서 결코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황 선생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기호발, 이의 운동성 인정. 자,
보이시죠? 네, 운동성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나 을 선생의 입장에 따르면 갑의 입장은 4단의 절대적 지위에 손상을 입히고 천리와 인욕을 혼돈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우리 지난 강의 자료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은 이와 기의 개념적 구분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오직 양자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 뭐냐? 성리학의 기본 이론에서 이기불상 리와 이기불상 잡이라는 이와 기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의 특성을 해석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선생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상, 현실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강조한 셈이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천리와 인욕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개념상으로는 이 둘을 섞지 않겠다는 불상잡에 더욱 주목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많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너무나 좋은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어서 강조를 드렸어요. 자, 바르게 짝지어진 거 찾아봅시다. 1번. 갑은 4단은 이가 발동하여 기가 따른 것이다. 자, 요거 선생님이랑 자료 봤을 때도 나왔던 선택지 아니에요? 이가 발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선생에게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왜? 을이 보기에는, 갑이 보기에는요, 기만이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기만이 운동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가 발한다, 이가 운동한다 라는 말 자체 틀립니다. 자, 2번. 이는 순수하고 선한 것이며 기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는 순수 선한 거고 기는 딱 악한 것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기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의 언급 없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4단은 칠정의 순선한 측면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림 그려보면 요거죠. 칠정은 4단을 포함하고 있고 칠정의 선한 게 4단이야 라는 것은 이의 입장이죠. 그럼 4번. 기는 발동하는 것이고 이는 발동하는 근거일 뿐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 역시도 이 선생의 논리예요. 다 틀렸네요. 정답 5번이라는 거죠. 볼까요? 4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던 명제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칠정의 발동은 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지문 하나 읽으니까 중요 이론이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명확하게 5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한 문제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달문꿀 문제로 연습하기 교재 51쪽. 갑과 을은 우리나라의 윤리사상가들인데 두 사상가가 모두가 수용할 만한 입장. 두 사상가 모두가 수용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갑에 따르면 이와 기는 무리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더 안 읽을게요. 요 고도를 그대로 갑니다. 지문 그대로 두고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기억번 4단과 7정 모두 정이다. 당연히 맞죠. 정말 강조 많이 했어요. 니은번 갑니다. 7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라고 해서 7정은 기의 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맞겠죠. 자, 니은 맞아요. 디귿번 이와 기는 개별 사물에서 어우러져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와 기는 개별 사물에서 어울러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음. 이기 불상 리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이황이든 이이든 성리학 원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하죠. 당연히. 자, 그럼 리을번 갈까요?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근거일 뿐.
그래서 기라는 것만 운동성이 있고 이는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이 이황의 입장을 비판할 때 나올 수 있는 논리겠죠. 리을방 틀렸죠. 자, 똑같은 문제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이황과 이의 차이점만 막 외우지 말고 더 크게 공통점도 찾아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이이와 이황에 관한 문제만 추려봤습니다. 다음 편지를 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기는 본래부터 서로 따르면서 본체를 이루고 서로 기다리면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어우러져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이가 없는 기란 있을 수 없으며 기가 없는 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성리학의 기본 명제에서 이와 기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떨어지지 않음, 어떤 면에서 현실 혹은 사실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네요. 자,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한 거. 그러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르다, 분별한다. 누군지 느낌 오시죠? 본래 그대로의 성과 기가 주어진 뒤의 성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정에도 4단과 7정에 뭐가 있습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어찌 정만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도 4단 7정 모두 정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4단 7정 이와 기로 나누어서 이의 발, 기의 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누어 분별 달라, 나누어 달라 분별. 이 황의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이기불상잡이라는 개념과 원리상의 구분에 더욱 비중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황 선생의 이론이 아닌 것은 찾아보라는 거죠. 자, 4단 7정 모두 정인가? 이거 지금 3번째 연속 나와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안 틀리겠죠? 이와 기는 모두 발동할 수 있는가? 오케이죠. 이기, 호, 발이죠. 3번. 7정은 기가 발동하여 이가 탄 것인가? 7정은 기발했고 거기에 이승지한 것이죠. 맞습니다. 4단은 7정이 언제나 따라야 할 기준인가? 맞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지문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5번 봅시다. 4단은 온전히 이이고 7정은 기와 이의 합인가?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 1번 선택지를 푼 학생 5번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4단 7정 모두 정입니다. 5번 선택지에서 말해주고 있는 4단 7정 모두 정입니다. 그쵸? 그러면 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단은 온전히 이, 7정은 이기가 아니라 4단 7정 모두 정이기 때문에 이와 기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이죠. 다음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정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4단과 7정은 모두 정이다 라는 명제예요. 그럼에도 4단이다, 7정이다 라고 말하는 건 오로지 이만 말할 때 또는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단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7정만 못하다. 즉 7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아우르고 겸하고 있는 상태네요.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4단이라고, 그 7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4단만 못하다. 즉, 4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7정 중에 순선한 거라는 거죠. 요 구도가 이 지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 이의 본연은 진실로 순선하지만 기를 타고 발용할 때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기를 타고 발용하는 데서 선악이 있음만 보고 이의 본연을 알지 못한다면 대본을 모르는 것이 된다. 이의 본연만 보고 기의 발용이 어떤 때 잘못 흘러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도적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 본연, 그의 순선이라고 하는 것 맞지만 그것은 기를 타고 발용했을 때 선과 악이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점을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의 발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7정이라고 하는 것이 4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7정의 선한 부분이 4단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에서 이와 기의 구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본연에 선함이 있지만 그것은 기를 타고 발용했을 때, 기발했을 때 선악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생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럼 기역번 가겠습니다. 4단과 7정의 연어는 같지 않다, 다르다. 이황 선생 입장입니다. 니은번. 4단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기 발해서 이가 탄 것이다. 그래서 4단도 기가 발해서 이가 탄 걸로 말해야만 맞다. 그것이 바로 이 선생의 입장이 되겠죠? 니은번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이는 존귀한 것이며 기는 비천한 것이다. 기천이라고 해서 이의 절대 순수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황 선생의 입장입니다. 그럼 리을번 갑니다. 이와 기는 사물에서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이와 기의 그 묘한 어우러짐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이 선생의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을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니은번, 리을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상에서 기가 7정이 겸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점, 아우른다는 점, 요걸 찾아내시면서 7정이 4단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 기의 발을 강조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번 문제 가면 되겠네요. 다음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한 사상적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첫 번째, 기가 그 유행 과정에서 본연을 잃기도 하여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이 기에 국한됩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문장에서 본 것처럼요. 기를 타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선악이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의 유행 과정에서 선과 악으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그 유행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의 국한됨이야. 기국이야. 사실 이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고마운 단서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 이의 본연의 묘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의 통함이다. 이통기국.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이의 통함과 기의 국한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앞에 있었던 문제 지문과 연결시켜서 읽어보셔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지문.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보고 측인이 여기는 것은 기다. 그 측인이 여기는 마음이 바랬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바란다는 것이다. 측은이 여기는 것의 근본은 인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이런 마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조화 역시 기가 변화해서 이가 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것, 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선생의
입장을 골라라. 기억번. 이와 기는 모두 능동적인 운동성을 갖고 있다. 자, 이 점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죠. 이황과 이의 그 대립되는 부분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황 선생이다. 그죠? 니은번. 이는 발동하게 하는 근거. 기는 발동하는 거. 그래서 발동하는 건 기구, 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다. 이게 이 선생 입장. 디귿번.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데 비해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번. 이는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양을 낳고 음을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스스로 작용한다고요? 아니죠. 자, 요 같은 경우 이황 선생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 이 선생과 이황 선생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이황 선생은 이의 운동성 인정. 이 선생은 이의 운동성 인정하지 않음. 이기 호발, 기발이승, 기만 바란다. 자, 요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득점 문제 넘어가요. 고득점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갑은 우리나라의 윤리사상가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학설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문이 여러분들한테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이일 분수나 이동기 등으로 설명되던 이와 기의 관계를 자 하나하나 봅시다. 성리학에서는요. 이 우주를 이와 기의 관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리일, 분수. 이는 하나이지만 그것의 나뉨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태극으로서의 리, 선생님 설명해 드렸었죠. 그것이 풍부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같다. 자, 그런데 이동기는 뭘 말하는 거냐? 이 이와 기의 입장에서 그 특성을 생각해 보자면 태그로스의 리가 풍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이동, 리는 다 같겠죠. 하지만 그 기가 어떻게 나뉘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성리학 부분에 설명드렸을 때 이와 기의 관계 얘기하고 또 그래서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관계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다른 기, 치우친 기. 뭐 이런 표현 말고요. 똑같은 맥락에 다른 표현을 써도 돼요. 이것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이 나눠집니다. 또 이때 사람에게서는 맑은 기를 가졌느냐 혹은 탁한 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범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와 기 중에서 수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기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지난 시간에 딱 선택지에 나왔었던 오답지 설명드리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 수양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기질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되느냐라는 선택지도 틀리다는 걸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야, 이게 정말 오묘한 윤리 문제예요. 자, 요렇게 기질지성 그리고 이제 기에 관해서 그래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쭉 얘기될 수 있는 이론을
다시 한번 깔아드렸습니다. 자, 요 한 문장 가지고서. 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니까 아, 성리학에 원래 이런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 인물이요. 뭐뭐뭐라는 새로운 설명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걸 보고서 자,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아, 요걸 요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기억이라는 설명 방식을 내놨대요. 자, 재밌어지네요. 어떻게 볼까요? 리일 분수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동일성, 현상적인 다양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태그루스의 리를 품어받았으니까 근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기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네요. 맞죠? 이동 기는 원리로서의 이의 동일성과 진료로서의 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불상리, 불상잡한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얘기대로 가지하면 이기 빼고요. 개념상으로 현실과 이 얘기 계속해드리는데 사실상으로는 떨어질 수 없으면서도 개념상으로는 혹은 원리상으로는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성리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또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콕 할 때 말씀드렸죠. 2환과 2의 성리학 문제 풀려면 성리학의 기본을 정말 제대로 다져놔야 돼요. 얘가 계속 나오거든요. 문장 속에서 나오는 김에 복습해드렸고요. 이에 비해서 이 새로운 방식 기억은요. 이일분수라고 했을 때 편향성이 생기게 되고 이동기라고 했을 때 단순한 설명 방식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 갑 선생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과 그 다양성의 근거를 각각 이와 기에서 찾았으며 불상리, 불상자 파대에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가진 둘 사이의 관계를 뭐뭐뭐라고 규정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선생이 봤을 때 성리학의 기본 이기론, 이일분수, 이동기의 보완점을 넘어선 자기 자신의 이기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새롭게 설명했다. 그런데 그분은 갑은 물과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실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이 쉽게 단서를 다 찾을 수 있게끔 고마운 부분을 열어놓은 거죠. 즉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단서를 열어놓은 거예요. 즉 이 선생이 얘기하는 이기론, 즉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이론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바탕으로 이 전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구도가 보여요. 보시면은요, 이 원래의 이론에 의해서 보면은 이러한 동일성이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중심으로 설명한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설명한 거. 그리고 여기에 기의 연관성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명 방식은 편향성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설명하면 편향성을 낳게 된다. 이와 기가 어우러져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편향성.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을 보자면 그것을 극복해서 그 근거를 각각 이와 기에서, 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와 기에서 찾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통기국이라는 단서 하나, 그리고 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의 순선성이나 절대성이나 우위성만을 강조하거나 그러한 설명으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이 선생의 입장, 이 통기국론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느냐를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5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계속 나오죠. 이는 발동하는 것이고 기는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다. 자, 요거를 갖고 요거 이네요 라고 하는 친구는 틀리죠. 그쵸? 보시면 이 문장에는 이가 발동한다,
기가 그 근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선생의 기는 발동하는 것이고 이는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다를 교묘하게 탁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잘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고마운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고마운 선택지. 자, 그럼 2번. 이는 순선한 것이고 기는 선하거나 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서 이의 순선성, 우위성, 절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황 선생의 이론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이 선생의 이론을 잘못 써놨고 2번은 이황 선생의 입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3번 4단은 7정을 포함할 수 없으나 7정은 4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이황의 이의 4단 7정론이 7정이 4단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죠. 4단 7정에 관한 이 선생의 입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얘기 자체는요, 이의 이기론을 설명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죠. 이기론 자체와 4단 7정 얘기 자체, 소재가 지금 달라진다. 3번은 그래서 정답으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거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태와 작용이 없는 이는 어디에나 통하죠. 그 통하는 이는 반드시 특수한 형태와 작용이 있는 기에 담겨줘야 돼요. 기의 특수성, 보편성. 그래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이 선생의 이기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는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통하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기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기지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성리학에서 있을 수 있는 불상류와 불상잡의 관계 중에서 불상잡에 치우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과 사실에서의 이와 기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고 싶은 이 선생의 이기론의 의도를 제대로 찾아낸 것은 4번입니다. 4번. 되셨죠? 자, 그럼 5번. 4단은 이가 발에서 기가 따른 거고 7정은 기가 발에 이가 탄 것이다. 그러면 4단, 2발, 2기수지 한 거고 7정, 기발, 2승지 한 거다. 사실 이게 우리 교과서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말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외워야 되냐를 생각해요. 하지만 요렇게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가 발에 기가 따른 거, 기가 발에 이가 탄 거, 이게 아예 풀어서 나와요, 항상.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 잘 눈에 안 보인다면 4단은 이가 발했다. 7정은 기가 발했다. 그러면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하고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하고 둘 다 발했죠? 이게 호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단은 이 발, 이의 발, 이의 운동성. 요 내용도 숨어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황 선생이에요. 요러한 면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정답 4번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구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공부해 보시면 그 의도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고득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55쪽으로 넘어가서 세트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의 나는 가의 비유에 대한 두 사상과 해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가 길을 타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말을 타고 드나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
사실 요것에 관한 문제는요, 이게 그림으로도 그려지거나 혹은 이것이 문장으로 이렇게 탁 펼쳐져서 학력평가 아니면 모의평가에 종종 나왔었던 소재이기는 해요. 자, 이 얘기를 들면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말이 타는 비유를 들면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고요. 기는 말에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기를 타고 움직이는 건 사람이 말 타고 움직이는 것. 이 경우 사람은 말이 아니면 드나들 수 없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이 서로 따라야 하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타고 가는 동안 사람과 말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 두 사람이 뭐냐? 나로 가겠습니다. 갑과 을이 나오죠? 갑, 을. 자, 보시면 사람과 말이 문을 나서서 반드시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말이 싣고 가는 것은 꼭 이가 기를 주재하고 기가 이를 태운 것과 같다. 문을 나설 때 사람과 말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기가 이를 쫓아 바라는 것이며 사람이 말을 탔는데 말이 제멋대로 날뛰어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가 함부로 운행하여 혹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과 같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 자,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은 사람이 말을 자, 이쪽으로 가자라고 주재해서 기가 이를 태운 거랍니다. 기가 이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설 때 사람과 말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건 기가 이를 쫓아 바란 거랍니다. 기가 이를 태운 거고요. 기가 이를 쫓아 바란 거고요. 또 만약에 사람이 말 탔는데 이게 방향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기가 함부로 운행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과 악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 기의 운행, 말의 운행이 치우치거나 그에 비치지 못하거나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생의 입장이고요. 1번을 보면요. 이렇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움직임을 한꺼번에 지적을 한다. 그래서 말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그 한꺼번에 움직임을 지적하는데 사람과 말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아마 이쪽에 두고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나는 뭔가 다른 논리를 펴나가겠다 하겠죠. 4단과 7정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밑금을 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것이 4단 7정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로 옆으로 가겠네요. 그 사람은 4단과 7정을 총괄해서 말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7정이 4단을 내포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것도 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4단과 7정을 나누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 사람이 간다는 것만 가리켜 말하더라도 말이 같이 가는 것이니 4단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4단이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간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뭐였어요? 이하고 기 중에 뭐였죠? 이였죠. 그러니까 4단은 이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말이 간다는 것만 가리켜 말하더라도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니 7정이 그것이다. 말이 가는 거, 아까 말은 기였죠? 기의 발로 설명하는 것. 그걸 7정에다가 이와 달리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사람은
4단과 7정을 그렇게 하나로 보는 것처럼 사람과 말이 가는 걸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발해서 말이 움직여서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주재하고 만약에 그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말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거나 너무 지나쳤거나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누어 설명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간다 혹은 말이 간다로 나누어서 보겠다. 어쨌든 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걸 다시 4단과 7정에도 4단은 이발이다. 7정은 기발이다. 라고 나누어 설명하겠다. 네, 잘 되세요? 요거는 이황 선생입니다. 각 사상가에 대해서 읽고 답하시오.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뭐라고 써놨나요? 문제 보니까 갑의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이 선생이었어요. 4단은 성이고 7정은 정이다. 자, 요거 계속 나오네요. 틀렸죠? 4단, 7정 모두 정이다 라고 이 선생과 이하 선생 모두 말하겠죠? 자, 기억 틀렸고 니은번 4단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이게 이 선생이라는 거 딱 아시겠죠? 이황 선생이라면 4단은 이발이라고 나눠 말하지만 이 선생은 4단도 기발이다. 왜요? 이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번. 이는 바라는 근거고 기는 바라는 거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요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는 바라지 않는다. 4단을 이발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도 이 선생이죠. 그럼 리을번.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 것이다. 요거 종종 나왔던 오답지예요. 자, 엑셀했으니까 어떻게 봅시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뭐죠? 이기 불상리.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려버렸어요. 이와 기는 불상잡.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상으로는 분리가 되고요. 현실에서는 어울러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성리학의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을 끝부분에서 틀리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을이 갑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선생에게 이황 선생이 얘기할 부분. 그러면 이러한 구도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번. 4단과 7정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황 선생은 구분, 나누어, 각각.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이 이황 선생에게 할 비판점으로 적절하겠죠. 문제를 바꾸자면 2번. 4단은 이와 기의 오묘한 결합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단은 이와 기의 오묘한 결합체. 그럼 요거 이 선생 입장 들어가겠죠. 그럼 3번. 4단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4단의 발현처를 2로 따로 말하고 7정은 또 기로 따로 분리해서 말하자가 이황 선생 입장이죠. 이거 중요했었죠? 3번. 4번 볼게요. 4단은 7정의 선한 측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자, 그럼 요거는 아까 말했었던 2의 7포4. 4단 7정의 이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역시 4번 선택지 다시 가면 이 선생입니다. 5번 4단을 사덕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정약용 이론 준비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정약용이 생각하는 4단과 성리학이 생각하는 4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보통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정약용의 입장이 그러한 선택지를 많이 쓰는데 5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성리학에서는 사덕이라고 하는 거, 4단이라고 하는 건 사덕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서
단서로 보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요.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돼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라는 맥락으로 사단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사단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5번 선택지예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 4번이 정답이라고 3번 4단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황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4단 7정의 그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재의 이 지문 읽어볼게요. 좀 더 확실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황의 4단 7정론의 진위 의의는 무엇인가? 정답 찾으면서 맹자가 4단을 논변하면서 나한테 4단이 있으니 모두 확충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4단은 확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의 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정자는 7정이라고 하는 걸 논하면서 정이 강성하면서 더욱 방탕해지면 성이 뚫린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정을 단속해서 중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7정이라고 하는 것이 강성하면서 더욱 방탕해져서 그걸 단속하고 중에 합치려 한다면 7정이 기의 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해본 결과 4단이라고 하는 것은 4단이라고 하는 건 이의 발, 7정은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 문제 그 3번 선택, 4번 선택지에서 본 그 정답 선택지에서 본 것처럼 그 순수성의 그 확보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가는 내용을 보면 이황과 이의 그 성리학의 입장에서의 공통 분모는 밑바탕에 확실히 까시되 이 두 학자 사이의 논변에서도 끝까지 수정이 되지 않는 서로 명확히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지금처럼 이황 선생이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까지 최종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시간 동안 한국의 유학, 조선의 성리학 공부해 보셨는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가지 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본기 잘 다지셔서요. 우리 9월, 11월에 문제 나오면 꼭 맞추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까지 강승이었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국 군대 사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